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결과 요약을 올리고 틀 고정을 해서 내가 저 밑에 있는 값을 바꿔도 위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편리하겠죠, 그죠? 다시 10만 원으로 고쳐놓은 다음 우리가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첫 번째는 단위를 뭐 썼는지를 항상 명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금액 단위가 100만 원인지 1000원인지 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면적도 지금 스퀘어미터 기준인지 편 기준인지 모르니까 단위를 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이라는 표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의 디비든이 일치하냐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요 값이요. 요거를 요 시트에서 그냥 그 값을 보게 해도 돼요. 0인지 아닌지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친절하게 여기서는 그게 0이면은 오케이라고 보여주고 0이 아니면은 에러라고 보여주세요 하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오케이라고 뜨면 요거는 아까 대차대조표에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그거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처분 시점에 장부가액을 여기서 한번 계산을 했었어요. 그거하고 저 밸런시트에 있는 최종적인 장부가하고 일치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일치하면 오케이 뭐 이런 걸 또 한번 이제 보려고 한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현금 흐름에서 순현금 흐름의 합계가 0이냐 그 다음에 기말 현금 흐름 중에서 음수인 값이 없냐. 그 다음에 월간 캐시플로우로 구한 IRR과 연간, 그러니까 피스컬 이어, 여기서도 우리가 IRR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두 값이 일치하냐. 뭐 등등 표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일치했어야 되는 값들을 여기다가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뭐 그 임의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거든 검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해놨는데 빠지지 않고 하는 거는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이 일치하냐, 그 다음에 대차가 일치하냐, 그리고 캐시플로우에서 순현금 흐름의 합계가 0이냐, 그 다음에 쇼테지가 없냐. 쇼테지가 이제 기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거 4개 정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항상 보면서 뭘 고쳤는데 얘가 갑자기 에러가 떠요. 그러면 아, 표가 어디 잘못됐나 보다.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분석한 결과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지표들을 보는 겁니다. IRR 참조해 와야죠. IRR 참조해 오는 거는 뭐 피스컬 이어에서 갖고 와도 되고 아니면은 월간 캐시플로우에서 갖고 와도 됩니다. 두 개가 지금 일치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눈으로 항상 볼 수 있게 그 밑에 있는 이제 처분 손익 제외한 것도 여기서 볼 수 있게 ROE도 구해놓은 거 볼 수 있게 여기다가 이제 다 참조를 해놓는 거예요. DSCR 그다음에 부채 비율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항상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좋겠죠. 그다음에 ROE는 이제 시간 개념은 없는데 우리가 전체 기간에서는 ROE를 보지 않고 IRR을 봅니다. ROE는 이제 그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이제 않은 변수기 때문에 이 단일 지표를 보기보다는 참고로 여기다 넣어놓지만 그게 매 회계 연도가 지날 때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걸 주로 이제 보는 지표고요. 그다음에 뭐 요것도 전 기간에 걸쳐서 2배 이상이다. DSCR이 괜찮네. 그다음에 요 두 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본 구조가 크게 안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부채 비율이 한 162%, LTV 66이면은 뭐 개발 사업치고는 뭐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다가 아니고 요거 가지고 첫 번째는 이 IRR에 대해서 민감도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이 민감도 분석의 첫 번째 표는 이자율입니다. PF하고 모기지론의 선순위 이자율이 우리는 PF는 6%, 그다음에 모기지로는 3.5%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0.25%씩 계속 높아지면 그러면은 사업성이 얼마나 나빠지나 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IRR이 9.29%인데 예를 들어서 선순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PF만 나빠질 경우 IRR이 낮아지죠. PF는 똑같아도 그 모기지로만 금리가 더 나빠질 경우, 그러니까 높아질 경우 IRR이 낮아지죠.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경우 이제 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6%에서 8%까지 높아지는 거, 3.5에서 4.5까지 높아지는 걸 해봤는데 이 정도까지 높아져도 8.4 정도 나오네? 그러면 IRR이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민감도 분석을 해서 어떤 변수가 변할 때 IRR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봐서 너무나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 변수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IRR이 높게 나왔더라도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투자를. 요 표는 우리가 그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합니다. 데이터에 가면은 요 가상 분석이라는 거 안에 데이터 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합니다. 요거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오피스 매입과 관련된 타당성 분석에 대한 강의 중에 보면은 이제 요거 쓰는 법을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온갖 변수들을 다 넣어서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이 민감도 분석을 잘하는 게 사업 타당성 검토하는 사람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이 회계 연도마다 달라지는 이런 그 지표들이 흐름이 어떻게 되나 하는 추세를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그걸 그려놓은 게 요건데 ROE, DSCR, 기말현금, 배당금 이제 4개 변수만 가지고 한번 예시로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표를 그리려면은 이거 ROE를 이제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ROE가 계산되어 있는 게 이제 캐시플로우 시트니까 갖고 왔는데 이 피스컬 이어의 캐시플로우 시트가 짧게는 짧아질 수 있지만 길게는 10년까지 길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피스컬 이어를 1개월씩 잡으면은 사실 월간 캐시플로우나 회계 연도 캐시플로우나 다른 게 없잖아요. 3개월씩 잡으면 4분의 1이 되고 뭐 6개월씩 잡으면 2분의 1이 되고 길이가. 그래서 피스컬 이어 길이도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참조를 해오되 그게 그 우리 투자 기간보다 길면은 표시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함수를 준 거예요. 그 표가 오른쪽으로 너무 길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if 다음에 위에 있는 이 피스컬 이어 연수가 앞에 지금 가정에서 계산한 전체 기간보다 길면은 그냥 따옴표만 2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 따옴표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따옴표만 2번 찍었어요. 저러면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있으면은 캐시플로우 시트를 참조해 주세요. 이제 해놨는데 실제로 표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총 15 회계 연도까지가 투자 기간인데 마지막 회계 연도에서는 모든 걸 청산하고 이제 털기 때문에 그 앞에 14까지만 일단 표시되도록 지금 했어요. 요것만 표가 보이지만 간단하게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보고서에 넣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안 보이는 구간에도 수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뒤에까지 또는 132 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엔드 치고 화살표 눌러보면은 이제 이까지 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회계 연도를 1로 잡고 요렇게 숫자가 그려지게 해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ROE와 DSCR이 이게 눈으로 숫자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더 좋겠죠. 위에 있는 이 값들을 잡아서 그린 거고요. 먼저 내용부터 이제 보면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ROE도 없고 이제 DSCR도 굉장히 낮죠.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차입금 같은 자본금과 차입금 미리 조달해 놓은 거 가지고 이제 버티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준공이 돼서 운영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ROE가 이제 정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까지 달성을 해놓고 팔겠다 하는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배당금과 기말 현금 가지고 또 이제 그려본 겁니다. 당연히 초반에 배당은 거의 없죠. 돈 나가는 일 별로 없을 때, 그때 이자 때문에 배당 몇 번 했지만 공사 들어가면은 이제 이익이 없어서 배당 없습니다. 하지만 준공이 되면 이제 배당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조달 많이 해놨기 때문에 기말 현금이 높게 출발했다가 이제 공사가 막 시작되면은 기말 현금이 막 줍니다. 줄다가 9년 차에 거의 현금이 이제 제일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오퍼레이션 시작되면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제 현금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나 또는 다른 기간에 기말 현금이 밑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치고 가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제일 낮은 회계 연도가 언제인지 이런 거를 눈으로 보면서 이 구기에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그래프의 역할인데요. 이 그래프를 우리가 흔히 그리듯이 그냥 그리면 우리가 이 지금은 14기지만 만약에 한 7기에 끝났다. 기간 과정이.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오른쪽이 텅 비고 반만 그려지겠죠? 또는 14가 아니라 한 28까지 갔다. 그러면 14까지만 보여주고 이 오른쪽은 잘려요, 그림이. 근데 이 기간이 달라지면 그래프도 따라서 이 기간이 달라지게 이게 그리는 것을 동적 그래프라고 합니다. 지금 6개월 피스컬 이어 했지만 만약에 이게 3개월 피스컬 이어를 3개월로 하자. 그러면은 전체 이제 회계 연도의 기간이 14가 아니고 이제 2배로 이제 늘어나겠죠. 쭉 이렇게. 그러니까 30회계 연도가 돼서 그 직전까지 해서 29개 회계 연도가 표에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 표가 따라서 29까지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걸 동적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동적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이 수식에 있는 이 이름 관리자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몇 개의 영역을 이름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 설정한 이제 방법이 요 밑에 있는 이 수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 관리자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동적 영역을 이름으로 정의를 해준 다음에 이 그래프의 데이터 선택에서 보면 그래프에 있는 이 변수들의 값에 그 이름을 참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을 쓰는 구체적인 설명, 스텝 바이 스텝 설명도 오피스 매입과 관련된 강좌를 보시면은 뒤에 이게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까지 만들면 사업성 검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지금까지 해온 작업이 여기서 이제 마침내 끝난 겁니다.